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팩트남입니다. 오늘 주제는 군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며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걸프전을 치르는 동안 미국 내 배터리 산업의 오프쇼어링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군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의 공급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와 반대로 막대한 원자재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개발을 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하며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을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군사 전문지 디펜스1의 5월 28일 기재된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없어도 되는 부수적 내용들은 정리를 했으니 시청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출처는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며 기사의 내용의 자막은 주황색 바탕으로 표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목: 새로운 돌파구가 미군의 중국 배터리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많은 미국 군사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부분 중 전체 또는 일부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점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18년 미 국방부 평가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 동안 무전기, 야간 투시경, 소형 드론 등의 배터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미국은 대부분 해외 아웃소싱으로 공급하면서 미국의 배터리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흔들릴 뻔했습니다. 특히 미군은 향후 10년에 거쳐 상당히 많은 수의 전기구동 차량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중국 과학원 산하 칭따오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공정 기술 연구소는 배터리를 더 빨리 충전하고 더 천천히 수명이 줄어들어 훨씬 더 오래 충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제조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이 기술을 더욱 개선하여 표준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통합할 수 있다면 2028년까지 세계 시장이 거의 1조 달러, 한화 대략 1377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의 입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14차 5개년 계획의 중국 중점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국립자연과학재단의 배터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중국의 산업 및 연구 정책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986년에 설립된 이 재단은 첨단 배터리 성능 연구를 포함한 과학 프로젝트에 매년 약 50억 달러, 한화 6조 9천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산업정보기술부에서 관리하지만 중국의 산업과 군사의 융합이라는 큰 틀의 접근 방식에 따라 많은 프로젝트가 군사적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중국인민해방군은 앞서 언급한 칭따오 연구소를 비롯하여 화중과학기술대학교, 칭화대학교, 하얼빈 과학기술대학교, 중국과학기술대학교 등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는 여러 대학과 함께 극한 조건에서 고성능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위한 핵심 재료 및 기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전장 조건에서의 배터리 성능은 미 국방부의 주요 관심사이며 극한의 더위와 추위와 같은 환경 조건뿐만 아니라 물리적 움직임과 관련된 이슈들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명에 따르면 극한 조건에서의 배터리 수명은 국방 수호의 중요한 요소이며 첨단 배터리 연구는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최근의 연구 성과는 채굴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을 지배하려는 중국이 하고 있는 노력의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필요한 두 가지 주요 원자재 중 첫 번째는 리튬입니다. 중국은 2028년 9.2%에서 2023년 17.8%로 전세계 리튬 생산량 점유율을 높여 칠레 47%와 호주의 24%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리튬과 같은 주요 자원 확보와 리튬 배터리의 전체 수명주기 추적 가능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의 거듭된 중국 에너지 부분 개선 요청에 힘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자원은 코발트입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5%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며 지난 25년 동안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생산성이 높은 광산은 MMG그룹, 진찬그룹 국제자원, CMOC 그룹과 같은 중국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 세계의 생산량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더 진정한 강점은 전 세계 리튬 및 코발트 가공의 약 60에서 7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소재 가공과 배터리의 약 80%를 생산한다는 제조의 규모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른 자료이며 중국의 CATL 한 기업이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의 21년 첨단 배터리 시장 백서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CATL이 수혜를 입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2021년 미국 에너지부는 리튬 배터리에 대한 국가 청사진을 발표하여 원자재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 확보, 리튬 가공 및 배터리 생산 리쇼어링, 첨단 배터리 R&D 및 교육 지원, 국가의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국방부에도 반영이 되어 있으며 캐슬린 힉스 전 국방부 차관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수천 개의 군사 시스템의 필수 요소라고 말하고 있으며 건강한 배터리 공급망은 군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 핵심 공급망 확보 실행 계획에 따라 첨단 배터리 공급망을 포함시켰는데 주로 이러한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미 국방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킹스 마운틴에 있는 광산 재개를 위해 9천만 달러, 한화 대략 1,300억 원을 투자하여 미국 리튬 채굴의 복귀를 장려하는 노력을 시작했고 올 1월에는 의회가 2027년까지 CATL과 다른 중국 제조업체 3곳으로부터 배터리 구매를 중단하도록 국방부에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의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적어도 2014년부터 중국 국무원의 국가에너지 개발 전략 행동 계획에 따라 첨단 배터리 기술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2022년까지 중국 정부는 전기차와 관련 기술에 미국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배터리 산업에서 오늘날 이 중국의 선두 자리는 바로 내일 끝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당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